안녕하세요. 아저씨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주말 본 영화들의 간략한 리뷰를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엔 두 편의 영화를 보았고 보통 영화의 선택은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른 것입니다. 리뷰 마지막에 추천 점수도 참고 바랍니다. 첫 번째 영화는 VOD로 풀리기 시작한 살아있다입니다. 올해만도 살아있다와 반도 두 편이나 대작 좀비 영화가 있듯 좀비 영화는 이제 국내에서도 큰 시장과 주요 장르가 되었습니다. 국내에도 큰 팬층을 거느린 좀비 장르, 그래서일까요? 살아있다는 근래 좀비 영화에선 보기 드물게 게으르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의 부재입니다. 현재 필모그래피를 잘 쌓아가고 있는 유아인과 박신혜 두 배우가 왜 출연을 했는지 의아해할 정도로 영화에는 스토리라는 게 있긴 한가 싶을 정도입니다. 좀비 영화라는 게 믿기 힘들 정도로 이야기에 진행이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두 번째 단점, 주인공들의 개연성 없는 행동들입니다.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주인공들이 하는 게 없고 하는 게 없다 보니 긴장감을 주기 위해 이유 없이 개연성 없이 주인공들은 집 밖으로 나갑니다. 좀비가 가득한데 큰 이유 없이 밖으로 나간다거나 작전을 짜는 도중 박진혜는 무턱대고 창밖으로 뛰어내립니다.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들로 관객들을 당황시키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영화의 치명적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좀비 영화뿐 아니라 괴물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이라면 당연하게 갖춰야 할 덕목일 텐데요. 좀비나 괴수들의 설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긴장감을 주기 위해 귀가 밝은 좀비로 설정한 것은 괜찮지만 어떤 때에는 테이블만 건드려도 몰려들던 좀비들이 어떤 때에는 소리를 질러도 쳐다도 보질 않기도 하고 좀비가 철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오는지 등 등장인물뿐 아니라 괴수나 좀비에 대한 설정도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이죠. 네 번째 아쉬운 점은 아프의 단점들과 이어져 이야기가 편하게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부재한 스토리와 설정, 개연성 없는 행동들은 이야기가 편의에 따라 흘러가게 만듭니다. 나중에 총을 주인공에게 주기 위해 경찰이 죽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넣는다거나 수많은 좀비떼를 밀고 아무 계획 없이 헤쳐나가는 등 다음 장면만을 위한 시나리오로 이야기의 완성도를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정말 뜬금없이 오래 보여주는 진라면이나 큰 활용도는 없었던 드론, 모든 집에 있던 석수 등 요즘 한국 드라마 같이 뜬금없는 PPL로 인해 거부감이 들게 한 건 다섯 번째 단점입니다. 그래도 러닝타임이 짧다는 점이나 아파트에서의 좀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이 영화가 가지는 나름의 장점이라 제 추천 점수는 4점입니다. 지난 주말 두 번째로 본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해리슨 포드의 1992년작 패트리어트 게임입니다. 당시에는 연소자 관람 불가 등급이라 보지 못했었다가 이제서야 보게 된 영화인데요. 게임 레인보우 식스로도 유명한 톰 클랜시의 소설 원작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연기한 CIA 요원 잭 라이언이 테러를 저지한다는 내용의 영화인데요. 잭 라이언은 아마 영화화된 소설 원작 캐릭터 중 가장 유명한 캐릭터 중 하나일 것입니다. 붉은 10월에서의 알렉 볼드윈을 시작으로 패트리어트 게임과 후속편 긴급명령의 해리슨 포드, 썸 오브 올 피어스의 벤 애플렉, 잭 라이언 코드네임 섀도우의 크리스 파인, 드라마로 제작된 톰 클랜시의 잭 라이언의 존 크레신스키까지 여러 명의 배우가 이 잭 라이언을 연기하였습니다. 감독은 안젤리나 졸리의 솔트를 감독하기도 한 필립 노리스입니다. 여기에 한국에 김갑수가 있다면 헐리우드에는 이 배우가 있죠. 나왔다 하면 죽는 것으로 유명한 슌 빈이 젊은 시절의 얄쌍하고 잘생긴 얼굴로 등장하여 동생의 복수에 눈이 멀어 대회를 행하지 못하는 메인 빌런으로 등장합니다. 스토리 자체는 지금 보면 크게 대단할 것은 없지만 탄탄한 배우들의 매력과 당시 영화 중에서도 꽤 잘 만들었었던 안정적인 스타일로 30년이 다 된 지금 봐도 지루하지 않는 연출을 보여줍니다.
재밌게 만든 영화는 시간이 지나도 재밌다는 교훈을 주는 이 영화의 추천 점수는 7.5점입니다.